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침 주가가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서 이게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선물 아니면 오르는 방향으로 이제 그 포지션을 갖다 잡아두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익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특정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주식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지수가 오르는 만큼 어떻게 이제 크게 어떤 이제 주식 자체가 오르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이제 가지실 겁니다만은, 원래 주식이라고 주식 시장이나 이런 이제 것들이 워낙 많은 이제 변수들이 이제 모이고, 특히 이제 선물이나 옵션까지 이제 걸리게 되고 또 마침 이제 내일이 옵션 결제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다산 선생의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이제 우리 주위를 갖다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잘 이렇게 모르고 또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생소한 용어, 이제 수식,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은 참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시험용이 아닌 그냥 이제 신문을 갖다가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초 원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도움이 이제 되셨다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이제 힘을 갖다가 받습니다만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재정 세출 세입, 이제 과세의 원칙, 그리고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제 법인세, 오늘 질문이 있어서 이제 질문까지도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경영, 기업 경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갖다 새로 이제 시작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쭉 이 강의를 지난 11월부터 이제 하면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툴,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가 이제 시장, 다음 페이지로 같이 보는 게 이제 낫겠네요. 시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떤 경제라는 것, 경제 체제를 갖다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제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하고 시장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부문들은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원리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시장과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00~300년, 300~400년간의 이제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또 혹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거의 이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이제 뭐랄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많이 있죠. 하나씩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환율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환율은 지난 연말서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환율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황 문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변동의 이제 한 국면이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불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그동안에 이제 겪어왔던 소파동보다는 조금 이제 깊은 이제 대파동에 이제 가까운 이제 이 불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1989년부터 이제 불황이 시작이 됐는데 거의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30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이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 같은 이제 초특단의 이제 조치를 갖다가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양적 완화 자체가 그동안에는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통화 살포를 갖다 해본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성공을 갖다가 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브 살아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어떤 양적 완화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국제 수지에는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났을 때는 자본 수지를 갖다가 이제 그 빌려와서, 적자가 났을 때는 이제 빌려와서 플러스를 만들면서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그 국제 수지 자체를 갖다가 밸런스를 갖다가 맞춰 나가는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돼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고 임금하고 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그 노사 간의 어떤 이 해묵은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타결하려고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잘 되질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이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이제 그 충돌이 되는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물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돈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갖다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월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그 이자율을 갖다 결정을 하는데, 이 이자율,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율 결정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 통화금융운용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화를 갖다 많이 살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물가라는 문제, 이것도 이제 1920년대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물가 문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까지 재정하고 이제 세금 문제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살림살이, 그러니까는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한 1년 전쯤서부터 다음 해 쓸 돈을 갖다가 미리 다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는 세출 예산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 돈, 대부분의 이제 경우 이제 이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고, 오늘 이제 제 카페에 이제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함께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 약 한 2, 3주 동안은, 기업 경영이라는,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쪽은 이제 경영학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마침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이제 경영을 갖다 지도해주는 경영 지도사를 갖다가 이제 한 2, 3년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점을 갖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쭉 다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신문에 나와서 이제 이것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응용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문에 나왔던 어떤 이슈들을 갖다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갖다 먼저 드린 다음에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에 이제 난 이제 신문인데, 기사인데, 경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경기의 국면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쪽으로 이렇게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좋은 사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치 주식이 떨어질 때도 한 번도 반등을 갖다 안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떨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물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일단 좋게 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지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는 꿈틀댄다고 하는데 물가는 아직까지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어떤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수출은 줄어드는데 무역 흑자는 이제 사상 최대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는데, 무역 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무역 흑자가 이제 무역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수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게 되면 되는데,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도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이제 많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드느냐?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그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수입이 줄어드는 건 이제 왜 줄어드는 것이냐 하면은, 일단 이제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들이 일단 그 소비재를 갖다가, 특히 이제 고급 소비재를 갖다가 사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국산만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뭐 그게 건설 투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설비 투자가 됐든 항상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게 되는데, 어떤 투자 자체도 이제 줄어드니까 적게 되니까 이제 그 수입이 줄어서 이제 흑자가 이제 난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불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이제 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이제 어떤 그 경제 전망을 갖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분기마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통계치가 이제 제대로 된 통계치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수정은 합니다만은, 이 성장률 전망 자체를 갖다가 이제 3% 초반으로 이제 낮춘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은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경제 전망을 갖다가 하고 있는 이제 KDI 같은 데에서는 이 KDI의 성장 전망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뭐 기타 다른 어떤 제조업 성장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KDI 같은 이제 경험이 많고 또 중요한 기관들이 하는 어떤 이 경제 전망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경제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썼다, 이렇게 이제 그 아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그 일본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뭐랄까요, 뭐 자본주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어떤 독특한 그 문화가 이제 있죠. 그 기업 문화 아니면은 이제 사회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 잔인하게 이렇게 이제 그 조정을 갖다 해 나가죠. 예를 들면 뭐 조금만 이제 이 경기가 나빠져도 쉽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이제 레이오프,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퇴직을 갖다 시켜서 어떤 그 비용을 갖다 절감하고, 또 국내에 아무리 이렇게 무슨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기본적인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위해서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최대 한도로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절감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다는 얘기로 이제 마른 수건도 이제 쥐어짜가지고 이제 물을 빼내면서 이제 이 20년 불황을 갖다가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강한 경쟁력 상태에서 어떤 그 외부적인 여건, 지금 이제 일본 기업한테 외부적인 여건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베의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양적 완화로 해서 N저가 됐죠. N고가 아니라 N저가 되면서 수출을 갖다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90엔밖에 이제 못 받았던 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100엔 가까이를 갖다 100엔, 110엔을 갖다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이제 많이 생겼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아베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베노믹스 가운데 이제 양적 완화도 있지만은 이 증세를 갖다 소비세를 갖다가 이제 인상을 갖다 한 게 있었습니다. 이 보통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세율, 세금 자체를 갖다가 인하해 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경제의 이제 패턴인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또 일본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그 뭐랄까요, 국채라고 하죠. 데트. 그러니까는 국가 부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증세를 이제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어가지고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이제 그 얘기하고도 이제 그 뭐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 기업들,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제 기업은 이제 신일철 주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중견 기업 내지는 이제 대기업, 중견 기업이 되겠죠. 수익성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잘 재편을 해서 이게 세계 최대 이익, 철강 업종 중에서는 2013년도에 이제 최대 이익을 갖다가 냈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유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본 그 엔화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의 어떤 근원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달러 가격의 이제 강세입니다. 달러 가격이 이제 왜 강세가 되느냐 하면은, FBR에서,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뱅크 FRB에서 6개월 내에 혹은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하겠다. 그 금리를 갖다가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FRB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정책 자체는 이제 경기 부양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물가 인하, 물가 안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요 풀려진 돈을 갖다가 금리를 갖다 인상해서 이제 끌어들이겠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다른 이제 모든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하락, 유가 폭락 같은 이제 일들도 다 이런 어떤 연유로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국 어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저하가 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얘기가 고용 쇼크인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고용 지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쁘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달러 강이죠. 달러 강이 되면서, 어떤 그 경기 자체가 이제 조절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안 좋은 상태였죠.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약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생각만큼 이제 늘어나질 않았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국민 소득 이 자체는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나오는 어떤 통계 지표지만은,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이제 한 달쯤 늦습니다만은, 그게 집계가 되니까 일단 고용이 이제 굉장히 줄어든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성장,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성적표죠. 그래서 이제 1분기에 0%대 성장도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좀 이제 큰일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화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제 분기 혹은 이제 반기 혹은 연간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이 이제 쇼크로
됐다는 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이제 낮아질 수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P 500의 이제 기업 S&P라고 하는 스탠다드 푸어스가 만든 이제 지표인데 미국의 대기업들 500개를 갖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갖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그 6년 전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때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 이제 뒷걸음을 친다.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약화됐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조금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흔들렸습니다만은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 중국에서 이제 1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틴에이저들까지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이제 거래액이 이제 미국에 이제 4배씩이나 된다 하는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그 게임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어떤 민족입니다. 어떤 뭐 돈이 된다 아니면은 뭐 이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즐기는 민족이고, 중국의 어떤 그 주식 투자가 이제 들어가서 자본주의식으로 해서 모두가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사실 뭐 10대서부터 뭐 90대, 80대까지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주식이 떨어지건 오르건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갖다 버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들 뭐랄까요 그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요? 즐긴다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인구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런 거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세 사람만 이제 모이면은 이제 그 앉아가지고 이제 마작을 갖다가 하는 이제 광경들을 갖다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이제 그 갬블을 갖다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조금 저기 쉬었다가 저기 다음 진도를 갖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제 그 페이지는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 그 재정하고 이제 세금 문제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어떤 그 카페의 어떤 그 그러니까 회원이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감세하고 면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세금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쭉 다 훑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뭐 빠진 게 물론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진 걸 갖다가 이제 그 질문을 갖다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감면세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데피니션 아니면 하나의 이제 단어로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감세하고 면세죠.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이제 깎아준다, 이제 줄인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면세라는 것은 아예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안 받는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느 부문에서든지 그게 이제 소비가 됐든 뭐 저기 소득세가 됐든 뭐 부가가치세가 됐든 이제 법인세가 됐든 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시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명확한 데피니션은 이제 국가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이제 면해주는 이제 그 제도죠. 감면세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감세는 이제 그 세금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이죠. 줄여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세 공제라든지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돈은 이제 세금을 갖다가 안 물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마다 지원할 때는 이제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줄여주겠다. 또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보험 같은데 이제 그 면세를 갖다 해주는 게 있죠. 감세해주는 게 있죠. 재형저축 같은 걸 갖다가 할 때 뭐 이자세를 갖다 깎아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특정 목적, 그러니까는 재형저축을 많이 해야지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그 재산 증식, 재형저축이죠. 그야말로 재산을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저축 등을 갖다 할 때 이제 그 세금으로서 어떤 그 유도를 갖다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면세라는 것은 아예 이제 그 면해준다. 세금 자체를 갖다 면해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영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갖다가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제 내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 그러니까 유통 과정 중에 설사 부가가치세를 갖다 냈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 자료만 이제 잘 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제출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갖다 다시 환급해주는 이제 이런 이제 제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을 갖다가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을 갖다 장려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 데는 이제 그 영세율 제도를 갖다가 이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시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이 정도 이제 들으신 다음에 자세한 것은 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걸 갖다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부터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업 경영 혹은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경제학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얘기고 또 이제 미시경제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설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설사, 학사, 뭐 경제수학, 뭐 계량경제, 뭐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전체 혹은 뭐 세계 전체도 이제 가능하겠죠. 세계 경제학이 된다면은 국민 전체 이제 물질적 생활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한다고 이제 이제 이 정의를 갖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경영학이라고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기업의 이제 운영과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갖다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뭐랄까요 분류 내지는 과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경영학 이제 아니면 이제 사업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해라 하는 얘기가 이제 전에부터 이제 있어 왔죠. 그러니까는 전에도 한번 제가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부자가 되려고 이제 한다면은 절대로 남의 밑에서 시키는 일을 갖다 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머리를 갖다가 짜서 노력을 갖다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을 갖다 해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갖다가 하는 어떤 기업한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면세 제도를 갖다가 감면세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두기 때문에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사업을 갖다 하라는 거에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게 경영을 갖다 한다는 것인데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이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갖다가 관리한다. 근데 관리를 갖다 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의 목표나 아니면은 이제 경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신문에서 이제 보면은 뭐 100년간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국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라든지 뭐 국제적으로든지 오래된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칭송하고 그 뭐랄까요, 그 본받으려고 이제 하는 이유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 버텨왔느냐, 살아남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칭송을 갖다 하고 또 연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이제 쉽게 잘 요약해 놓은 이제 우리 정주영 그 현대그룹 창설자이신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업의 사명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살림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채우는 일이면 세금을 낸다는 일이죠. 현실적으로는 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그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이 이제 기업의 사명이다.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 이상적인 어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하고 결국 제일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살아남는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정의를 갖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망하는 기업은 다 나쁜 기업입니다.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망했든 간에 망하는 기업은 이제 그 좋은 기업이 아니죠.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정의라고 이제 한다면은 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의 주체. 이제 경제학 내에서, 그러니까는 경제 생활 내에서 어떤 그 경제 주체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갖다 하면은 정부, 기업, 국민, 소비자라고도 얘기를 갖다 하죠. 소비자인데, 이 세 주체가 이제 그 경제를 갖다가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는 주체가 바로 이제 그 기업인데,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갖다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를 갖다가 옹호하는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이 이제 기업이다. 다른 이제 모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좋은 발명품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아주 그 생활을 갖다가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이제 발명품, 뭐 크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좋다는 얘기겠죠.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가 인류를 부유하게 만들어 온 핵심 자체가 이제 바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없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제 풍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가 많아. 소련을 갖다가 이제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을 갖다 제외하고는 이제 다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갖다가 죄악시하는 나라에서는 결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경제가 이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시선, 혹은 이제 사회의 시선, 혹은 이제 언론의 이제 시선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가장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체들이 부러워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규제를 갖다 합니다. 물론 뭐 기업들이라고 해서 천사가 아니죠. 다 이제 좋은 일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을 갖다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숭고한 이제 사명을 갖다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나쁜 짓도 하는 이제 그 기업인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생산하고 이렇게 돈하고 이제 관계되는 많은 일들이 이제 그 기업 주위에 있기 때문에 과정상으로 이제 경영을 갖다가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그 잘못된 일을 갖다 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이제 나쁘다고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은 이제 좋은 큰 회사 들어가서 일을 갖다가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월급쟁이를 갖다가 할 수 있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러니까는 기업을 갖다가 이제 좋아하면서도 또 이제 나쁜 것이다 하는 이제 죄악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있고 또 이건 뭐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있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을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 문제를 갖다가 이제 중요시해야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오래 간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잘못 들으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 문제나 사회적 책임만이 이제 우선이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착각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이게 많이 팔아서 이제 살아남는 것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정주영 이제 회장의 그 기업의 이제 정의도 이제 제가 말씀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기업의 어떤 진정한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를 갖다가 지속하고 고용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이제 확대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어떤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갖다 지속해서 이제 고용이 유지되고 확대만 될 수 있다면은 이런 어떤 그 환경 문제나 사회적 책임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망하는 것은 나쁜 기업입니다. 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골치 아픈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같이 일하던 이제 종업원들 갖다가 이제 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나쁜 기업입니다. 다른 거 이런 걸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자하고는 이제 그 임원들이 모든 지혜를 갖다 짜내서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최선의 이제 목표로 이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기업 경영의 이제 분야라고 하는 것이 뭐 기업을 갖다 둘러싼 이제 모든 이제 그 환경이 이제 기업 경영의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재무 회계 관리, 그리고 이제 인사 조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유통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영업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이제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지 않거나
이 생산 자체를 갖다가 이제 외주로 넘겨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생산, 유통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빼게 되더라도 재무회계라든지 인사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판매 이런 것은 이제 또 여전히 이제 크게 이제 문제로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관리보다도 제일 사실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판매죠. 판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하고 유통이죠. 왜냐하면은 생산하고 유통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외부 위탁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 아니면 뭐 유통업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른 어떤 데서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갖다 가지고 이제 유통하는데 마진을 갖다 붙여서 이제 그 운영을 갖다 해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재무회계라든지 인사조직 그리고 이제 판매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재무회계 관리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됐든 이제 경영이 됐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커다란 이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금 문제도 제가 이제 얼핏 그 주막 간상격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시험을 갖다 본다 하게 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는 신문을 갖다가 이제 볼 때 뭐 기업 회계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 보고서 같은 걸 갖다 볼 때 이제 회계 문제가 났을 때 어떤 그걸 갖다 제대로 이렇게 이제 배우질 않으면은 뭐랄까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를 갖다가 이제 상업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상업중학교란 거는 이제 상업중학교는 사실 없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상업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같이 있는 그 중학교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부기 주산 이런 걸 갖다가 다 함께 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는 뭐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빨간 줄로 해가지고 줄 쫙쫙 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 공부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제 개념 자체가 이렇게 딱 그 뭐랄까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 회계 이제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회계,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건 이제 북이라고 하는 이제 북키핑이죠. 북키핑.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골격은 같습니다. 이제 북이를 몰라서는 이제 회계도 이제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처음에 대학 가서 이제 회계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회계 공부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북키핑을 갖다가 공부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늦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기록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 기록 자체를 갖다가 이제 믿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확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제 행위 자체, 어떤 키핑 자체가 이제 충분하게, 하나하나가 이제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정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 우선.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행위 자체, 상행위 자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이 기업 회계를 갖다가 이제 기록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회계 내지는 회계 관습을 갖다가 이제 존중을 갖다 해야 된다. 회계, 북키핑 하는 걸 갖다가 어떤 일상적으로 항상 이제 해야 되는 과 동시에 그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믿고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부기라든지 이제 부기, 단식 부기가 됐든 이제 부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변에 이제 자산이 있고, 우변에 이제 부채와 자본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채하고 자본을 갖다 더해서 이제 자산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회사를 하는데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자본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하게 되고, 부채를 갖다 5천만 원 하게, 돈을 갖다 빌리게 되면은 전체 자산은 이제 1억이 되다. 자산이 1억이고, 부채가 5천이고, 이제 자본이 이제, 5천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본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얘기하고, 부채하고 관계되는,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것은 이제 간접 금융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용어상의 문제긴 하지만은, 회계상으로는 복식부의 원리에서는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하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서 기업을 갖다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갖다 하게 되고, 비용을 갖다 쓰는 거는 이제 수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 여기에다가 영업 활동을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갖다가 이제 뺀 거,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익을 갖다가 더한 것이 이제 어느 자산이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 이제 이항을 갖다 하면은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가면 플러스가 되죠.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이제 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왜 드리느냐 하면은 다음에 드리는 어떤 부기의 어떤 8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플러스 이제 자본이다. 그리고 이제 자산 플러스 비용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이제 수익이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전 페이지에서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T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죠. T 테이블. 그래서 이제 좌측에는 이제 차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크레딧. 우측은 이제 대변이라고 얘기하는데 debt. 그러니까 이제 빚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온갖 종류의 이제 거래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다 일어납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북키핑을 할 때는, 그러니까는 부기를 갖다가 할 때는 차변에는 언제나 이제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자산의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대변에 적고, 그리고 이제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은 차변에 적고,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변에 적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할 때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이제 자본의 감소, 이쪽에는 자본의 증가, 이쪽에는 이제 비용의 증가, 이쪽에는 수익의 발생. 이게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비용, 여기다 플러스 수익하게 되면 바로 이 얘기인데, 어떤 것이 이제 상호제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가를 갖다 하게 되면 꼭 반대편에 이제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1대1 대응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경영을 갖다 하는데 일어나는 이제 모든 이제 거래는 이제 이런 어떤 8요소에 의해서 이제 기입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어떤 자산 관계, 우변에는 이제 부채하고 자본 관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익, 이제 차변, 왼편에는 이제 비용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 내지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금만 이제 그냥 앞에 나오는 뭐 이제 거래 판료세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회사를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법인 주식회사를 갖다 설립하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을 갖다 납입을 해야 되죠. 자본금 1억을 갖다 납입해서 이제 은행에 예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이제 보통 예금 1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부 다 이제 0을 갖다가 이제 8개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 1억, 뭐 아니면 뭐 이제, 납입 자본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핑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산 이꼬르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 그리고 이제 자산 플러스 비용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이제 수익이다 하는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은행에서 이제 이 자본금 1억이 이제 있고 은행에서 이제 5천만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갖다가 8천만 원에 이제 사고 기계를 갖다가 6천만 원을 갖다가 외상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5천만 원을 갖다 대출을 갖다 받으면은 그 돈 자체가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금이 5천만 원이 되게 되는 거고, 은행 차입, 이게 이제 어떤 은행이 됐든지 간에 뭐 안에 뭐 무슨 뭐 A 은행 뭐 아니면 뭐 외환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은행 차입해서 5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갖다 8천만 원에 이제 현금을 갖다 지급하게 된다면은 공장 8천만 원, 요거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고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8천만 원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현금 지급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8천만 원을 갖다가 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6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기계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기계를 갖다가 6천만 원짜리 기계를 갖다가 이제 자산에 잡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자산이죠. 자산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외상에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제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에다 이제 적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 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따로 계정을 갖다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걸 갖다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원장하고 각각의 이제 계정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갖다 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부로 이제 승용차 구입을 갖다 3천만 원 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할부 구입 혹은 외상 매입, 뭐 할부 구입도 이제 외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외상 매입금은 이제 대변에 부채의 증가로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업원 임명한테 이제 월급을 갖다가 이제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월급 지급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비용의 발생이죠. 이제 현금 이제 400만 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갖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음 주까지 뭐 투자들 잘 이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